네,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보여진 모습에 실망을 하고 비범한 사람은 자신의 보여질 모습에 기대를 하고 산다고 합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멋진 삶을 살고 있는 유승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잡을 수 없어서 신비롭고요. 꽃은 피었다가 지고 다시 피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년의 삶은 회상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시지요? 네, 노년에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 10년이 행복하고요. 노년에 내가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있으면 20년이 행복하고요. 노년에 마음을 터놓은 친구와 노래를 하면 30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년의 삶은 이렇게 조화로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조화롭다는 뜻이 바로 좋다라는 뜻입니다. 좋다가 조화롭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면 나쁘다라는 뜻은요? 나뿐이다. 나밖에 모른다. 그래서 나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에 이렇게 조화롭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감사를 알고 사시면 몸이 딱딱하게 굳지를 않는데요. 자, 그런데 잠깐 봐주시겠어요? 네, 노년의 삶 살살살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넘기겠습니다. 살아온 날, 살아있는 날, 살아갈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첫 글자만 따서 살살살로 한번 이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우리의 과거는 이력서나 똑같아서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언제 아이들을 낳았는지, 내가 어떤 회사에 다녔는지 바꿀 수가 없답니다. 내가 겪었던 그 수많은 불행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사건이나 사물에 내가 입장과 관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거를 달리 해석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앞에 이렇게 칠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얀 칠판이. 그런데 가운데 떡하니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까만 점이겠죠. 하얀 칠판이 보이실까요? 까만 점이 보이실까요? 여기 다 합창하고 계세요. 까만 점. 여러분들 너무 사이가 좀 돈독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볼 때 까만 선글라스면 까맣게 보이고요. 노란 선글라스면 노랗게 보이겠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그렇죠. 내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머님께서 딸네 집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딸네 집에 아침에 일어나서 사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씩씩하게 밥을 차려 먹고 회사를 가더래요. 얼마나 사이가 기특해요. 그죠? 그런데 그 이튿날에 아들네 집에 갔습니다. 아들도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아침상을 차려 먹고 가더랍니다. 누가 괘씸했을까요? 며느리가 그렇게 괘씸하더랍니다. 그렇죠. 똑같은 상황인데 내 입장에 따라서 내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노년에 회상할 수 있는 그 많은 불행들,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처들도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실까요? 아무리 보아도 과거는 없고요. 아무리 받아들여도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다. 제가 말했다고 하면 별로죠. 그런데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말했대요. 그러면 다들 와 하시더라고요. 자, 아무리 보아도 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가 있으신가요? 시간은 자꾸 흘러가지만 조금 아까 그 시간이 과거는 있을 수 있어도 지금 과거는 아니시잖아요. 과거를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어떻게요? 입장과 관점을 바꿔서 과거를 되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붙잡혀 사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은요, 정말 과거에 붙잡혀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냐면, 우리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찾아오지도 않아. 뭘 다 줬는데 재산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많이 여러분들께서 인식이 개선이 되셔서 재산 다 미리 안 주시지요. 그런데 그 불행한 과거만 자꾸 붙들고 사시면 그 어르신은 과연 행복해지실 수 있으실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 과거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과거는 없는 거죠. 과거는 없는데 자꾸 과거를 붙들고 사시면 어떻게 되실까요? 그분은 불행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는 딱 한 가지 이유에서 되돌아보실 수 있어요. 언제요? 그 과거에서 실수와 실패를 다 내가 초석으로 삼아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아야지라는 마음도 있으시죠. 네. 저분이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너무 잘해주시면 뭐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지?라고. 그런데 사랑이 고픈 사람들은 그 사랑을 먹고 싶어서 자꾸 그분한테 의지하고 믿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과거를 되돌아볼 때는 딱 한 가지. 그때 그 시절에 실수와 실패를 초석으로 삼아서 내 앞길에 미래에 어떤 지혜를 삼고자 할 때만 과거를 되돌아 보시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미래에 대해서 적응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컴퓨터 빠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핀잔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부탁 안 합니다. 그리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또 관절도 좀 딱딱해지고 굳어지시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 몸이 이렇게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해져도 우리가 그 안에서 지혜를 찾자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유한하니까 계속 천년 만년 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교만해지겠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우리가 이 신체, 인체를 갖고 있으니까 교만이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지혜를 갖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늙어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꿈이 무엇인가요?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현재를 들여다봐라.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과거를 되돌아봐라. 지금은 현재를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에 아쉬움이 없으십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 혹시 아시나요? 할아버지는 할 일이 아주 버려져서 할아버지고요. 할머니는 할 일이 아주 멀리 있어서 할머니래요. 그만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이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를 들여다볼 때 여러분들께서 내가 꿈이 있으신지 뭐라고 쓰셨어요? 없음이라고 쓰셨습니까? 꿈이 무엇인지요? 네, 희망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미래를 내다보자는 겁니다. 자,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가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실지요?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스케줄이 있으시니까 어떤 강사님을 만나겠구나 상상을 하셨겠죠. 2021년도에 12월 31일 날 내가 어떤 모습인지 미리 상상하시고 그 상상하신 모습을 끌어다가 미리 기뻐하시자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걱정스러운 일을 끌어당겨서 자꾸 걱정하시지 말고 내 모습을 저는 정말 불과 2달 전만 해도 이렇게 출연하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정말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최고의 행복이 오지 말란 법이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노년에 가장 슬픈 것은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슬픈 것은 내가 찾아갈 친구가 없다는 것이에요. 노년에 가장 슬픈 것은 찾아올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과거를 되돌아봐라, 현재를 들여다봐라, 미래를 내다봐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신비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또 숫자로도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세포의 종류와 세포가 얼마만큼 있는지 아시나요? 무려 290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개가 넘는다고 해요. 너무 많은 세포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에는 몇 시간일까요? 24시간. 네. 그런데 한 시간은 60분. 그러면 하루는 몇 분일까요? 네, 1440분. 그런데 86,400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86,400초를 공평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86,400초라는 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86,4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돈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시간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셨나요? 아니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들께서 인생을 사랑하시면 시간을 허비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에 쫓겨다니시지 마시고요. 시간에 끌려다니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시간을 이끌고 다니시고 시간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참 이렇게 무엇인가 배우는 것이 좋을 때, 배우러 다닐 때 그 강사님의 시간에 맞춰서 제가 시간편을 짰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해서 집안일을 했었어야 했고요. 그 시간을 피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제 시간표에 맞춰서 다른 분들께서 시간표를 맞추고 계십니다. 뭘까요? 저는 시간의 주인공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시간의 소중함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에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 어렵죠?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저 객관적인 크기의 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이렇게. 자, 그런데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게 의미가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추억들이 있으셨죠?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도대체 몇 시간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열심히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8,760? 아니죠. 1년에 8,760시간일 거예요. 네. 하루에 8,760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10년을 살면 87,000 얼마, 20년을 살면 7만 얼마, 30년을 살아도 언뜻 계산해도 25, 6만이 되겠죠. 그런데 그 시간 중에서 3분의 1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 3분의 1은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또 3분의 1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행도 가셔야 되겠고요. 쇼핑도 하셔야 되겠고요.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은 깨닫는 순간 우리가 바뀐다고 합니다. 내가 깨닫는 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계란이 자기 스스로 깨고 나오면 뭐가 될까요? 네, 병아리가 되고요. 남이 깨주면 뭐가 될까요?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인생은 깨닫는 순간부터 바뀌는구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이 시간에는 시간의 소중함을, 또 시간이 나의 삶이요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그 귀한 시간에 과거만 붙들려 계시는 거죠. 아들이 그렇게 나를 잘 안 돌봐준다니까. 며느리가, 남편이. 그 많은 부분들이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 나한테 잘해주면 고맙고, 나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내 행복을 찾아서 살아 나가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자꾸 그냥 만족하며 사시는 거예요. 뭘까요? 이 정도면 됐지. 남한테 손 안 벌리면 내가 잘 사는 거 아닌가? 나한테 또 빌리지도 않을 텐데 라고 만족하면서 사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이런 분들하고 달리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하, 내가 하루에 24시간인데 시간표를 짜고 운전하는 시간에 무엇을 들어야지? 내가 설거지하는 시간에 무엇을 공부해야지? 이렇게 잘 곱빼기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은 내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시간을 활용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실까요? 네, 시간을 남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남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귀한 시간을 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데 행복의 최고 단계가 바로 남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귀중한데 시간을 늦출 수는 없을까요? 시간을 멈출 수는 없지요. 그런데 시간을 늦출 수는 없을까요?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네, 있다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것을 한 가지씩 배운다면 그때 우리의 뇌에서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기억을 한대요. 그래서 시간이 자기가 행복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그 시간이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노래도 있죠. 또 이런 노래도 혹시 아시나요? 서유석 가수 분께서 노래를 부르셨는데 가는 세월 아시겠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노래를 못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잡을 수가 있나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는 늦출 수도 없고 그리고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자,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 짧지요? 그래서 일장춘몽이라는 말처럼 어린아이가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나이가 성성한, 흰머리가 성성한 그런 어르신이 되어 있더라. 네, 인생은 짧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 안 살았는데 그냥 훅 지나갔죠. 네, 별로 산 것 같지 않았는데 벌써 이 나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생은 짧다, 인생은 빠르다. 뭘까요? 소년의 시간은 기어가고요. 청소년의 시간은 걸어가겠죠. 장년의 시간은 달려가고요. 노년의 시간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날아간다는 것이에요.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인데요. 자, 그런데 인생은 프랑스의 로망 롤랑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인생은 왕복표가 없다.
그렇죠. 갔다가 다시 그 시점에 돌아가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되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시간을 멈출 수도 없어요. 시간을 잡을 수도 없어요. 또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인생에서 남기고 싶습니까? 며칠 전에 정말 들은 실화인데요. 정말 가슴이 아팠던 실화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정을 누르고 말하겠습니다. 비교적 사이가 좋은 부부였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싸우게 되었고요. 출근하는 남편 뒤통수에다 대고 야이! 이러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나가서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는 사이가 좋으셨는데요. 그 마지막 했던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전화를 제가 드리지도 못하겠고요. 어떻게 카톡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 그 슬픔은 온전히 그분한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저희 동네에 어떤 친한 형님이 계셨는데요. 그 형님이 갑자기 빨리 오라고 하더니 뜨개질 바늘을 꺼내서 뜨개질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형님?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세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뜨개질이라도 하면 그 이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 마음을 제가 헤아려 드리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 형님이 그때 그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때는 좀 사실은 제가 뭘 이런 거를 하시려고 그러시나라고 약간 무시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 되고 보니까 그 형님의 마음이 이제 헤아려지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라는 그 질문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신나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음이란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에게나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안 오나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사는 것처럼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마지막 사는 것처럼 살면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솔개라는 새도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갱생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뭘까요? 솔개는요 40년을 산다고 해요. 인터넷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40년만 사고 말 건지 아니면 70년을 살 건지 이 친구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리가 이렇게 굽었기 때문에, 발톱이 굽었기 때문에, 내 몸에 털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커다란 바위에 가서 그 부리를 쪼아서 깨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깨진 부리 사이에 아주 새로운 아주 여리고 여린 부리가 나오고요. 그 부리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발톱을 하나씩 빼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거운 깃털을 또 빼내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갱생의 과정을 거치면 그 솔개는 70년을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 시간의 그저 소중함만을 우리가 깨닫자는 거죠. 쉽지요? 우리가 발톱을 뽑을까요? 깃털을 뽑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샤인이라는 잡지에 보면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려 65세가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세계를 움직였던 위대한 인물이요. 70세 이상은 20%가 넘는다고 하고요. 또 80세가 넘는 분들이 무려 60%가 넘는다고 해요. 놀랍죠? 여러분 아직 모르셨는데요. 그래서 인생은 60세부터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아시나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땅 속에 대나무가 4년, 5년 동안 숙성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땅을 뚫고 딱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가 하루에 30 내지 70cm씩 막 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클까요? 7m까지 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이 대나무가 크기를 멈추고 속을 꽉꽉 채우는데 바로 그것이 뭘까요? 마디입니다. 마디.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순간이 마디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순간이 깨닫는 순간이 되어서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요. 대나무처럼 7m, 8m까지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네, 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뭐예요? 나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는요, 꽃도 있고 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씨도 있고 꽃도 있어야 되겠죠. 대나무는요, 종류에 따라서 30년, 50년, 100년을 산다고 하네요.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60세시면 4, 5년 잘 열심히 무엇인가 날마다 한 가지씩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가 세상을 향해서 딱 커나가는 겁니다. 멋있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날마다 3시간씩 투자를 하면 10년이 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빈 토게이어가 말하는 그 말이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열심히 살자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멋있는 말은 빨리 쓰셔야 돼요.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한 가지씩 배우시고요. 내일 죽을 것처럼 내가 오늘 하루를 최고로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도 했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열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합니다. 정말 바쁠 때는요, 전화 오지요, 사람 찾아오지요, 짜증나는데 내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지. 왜냐하면 저는 최고는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슈퍼스타는 아니에요. 그렇게 끼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사실은 대중 앞에서 말도 잘 못하는 그렇게 내성적인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피치 교육을 받고 내가 날마다 조금씩 달라져가는 모습에 내가 성공을 하고 어제와 다른 오늘로 내가 지금 도전하고 성공하고 있답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죽을 것 같이 삽니다. 왜요? 최고가 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최선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나이에 저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 있으면 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거를 기회로 잡았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누군가는 되돌아갔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저는 계속 어제보다 다른 오늘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기회인 줄 알면 오히려 후회가 더 많지요. 기회인 줄 모르면 오히려 후회가 적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남 눈치 보다가 내가 이거 배우고 싶은데 저 친구가 안 간대. 저 친구 눈치 보다가 기회를 놓치는 분도 계시고요. 에이, 그거 시간 얼마든지 시간 내면 된다고 이렇게 그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시자고. 그래서 기회를 놓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하루를 살면 하루는 죽는 것이죠. 그죠? 내가 벌써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 하루는 죽어가는 것이죠. 순간순간, 지금 이 찰나, 이 순간에 제가 잘 살아야
인생에 남길 것도 있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남겨진 날들이 더 적게 남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온 모든 인생 주기에서 만난 사람들, 사회관계, 인간관계에서 모두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긍정으로 열매를 맺자는 겁니다. 오늘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 했지만 자기 자신도 못 바꾸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순간에 여러분들 혹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시간표를 짜고 계획표를 짜고 내가 무엇인가 도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네. 네. 대답 소리가 제일 크셨어요. 그러면 빨리 그 말을, 그 생각을 글로 쓰셔야 돼요. 글로 쓰시고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보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그 쪽지를 여러분 방 어딘가에 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며칠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내가 실천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딴짓하고 있네.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숨겼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 훗날에 청소하다가 발견하면 어이구야, 그때 그랬었는데 라고 껄껄껄의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강사님 말씀 듣고 그냥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볼 걸, 내가 실천해 볼 걸, 배워볼 걸, 그렇게 사시지 마시고 내가 그때 강사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길 잘했다. 내가 무엇인가 시작하길 잘했다. 뭐뭐하길 잘했다. 다의 인생으로 사시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또 있어요. 뭘까요? 바로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누려야 할 가장 큰 기쁨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는데 함부로 살지 않고 온당하게, 정당하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가장 크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로또가 되어서 대박이 터져서 기쁨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게 잘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고 내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내가 지금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인디안들은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마감하고 저 세상에 갔을 때 신께서 두 가지를 물어본다고 하네요. 너는 살아있을 때 기뻤니? 그런데 그 기쁨을 남에게 주었니? 네. 저는 그렇게 많은 기쁨을 주지 못했지만 태어날 때는 나의 선택으로 태어나지 않았죠. 지금 나의 선택으로 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희 멘토님한테 배웠고 그렇게 리더십을 가르쳤고 또 저에게도 제자가 생겨서 인생이 바뀌어진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스페인에 어학연수와 있어요. 그 친구가 보름달하고 비슷한 이름이라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한테 그걸 배우고 사이버로 대학교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상외로 저희 세대 때는요, 부모님께서 살기 위해서 자녀분들한테 공부를 안 가르쳐 주신 분들이 많으셔요. 누구만 가르치셨어요? 아들만. 네. 딸들은 어디 갔어요?
공장에 그런데 저를 만나서 공부도 하시고요. 또 저 또한 저희 멘토님을 만나서 지금 대학원까지 또 박사까지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고요. 기쁨은 사랑입니다. 왜냐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기쁨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쁨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요? 아니요. 먼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도파민이 나오는데 시간을 늦추는 그런 우리의 뇌의 신경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쁨은 여러분들의 기쁨을 많이 만들어내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누려보지 못하셨던 거. 그래서 버킷 리스트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하셔야 됩니다. 그냥 똑같은 쳇바퀴 같은 생활을 하시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한테 행복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한테 행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행복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저렇게 너무 예쁘고 분위기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보고도 안 본 척 하셔야 됩니다. 비교하시면 그 순간 저는 지는 겁니다. 저렇게 부자가 계시잖아요. 돈이 많은 분이. 그러면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최고인 거죠.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내가 부자인 거죠. 행복은 절대 남하고 비교하시면 그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으로 떨어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머님들이 그러시죠.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저 예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구수하게. 얼굴도 예쁘지도 않은데 그렇게 할아버지가 맨날 데리러 와.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그게 뭔가 인생에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절대 여러분들이 비교하지 말자고 하면서도 비교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요, 대물림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물림 돼요.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자녀들한테 줄 수 있고요. 내가 대화를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덜꾸덕 낳았는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왜?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네, 소통 능력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학교 갔다가 결혼하셨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되는 학교 갔다가 부모님 되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노년의 학교를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수상은 못 받아도 수료증은 받으셔야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물려주면 되는 거죠. 네, 부모님하고 대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잘못 키웠어요. 지금이라도 배워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내고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왜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자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날마다 한 가지씩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떻게 된다고요? 되물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불행을 남겨주실 것인지 행복을 남겨주실 것인지 여러분들 뜨개질하는 이불을 남겨주실 것인지 그분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종류의 것을 남겨주실 것인지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주름이 자꾸 생깁니다. 그렇죠? 저는 약간 코가 이렇게 약간 왼쪽으로 깨졌어요. 청소를 하다가 열심히 청소하다가 그랬더니 주름이 짝짝이로 지네요.
그런데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내 마음에 주름은 지지 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름이 안 보이게끔 어떻게든 사진은 찍지요. 그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자꾸 당당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군다나 희망의 주름 갖지 말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요. 살아온 날수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겠지요. 저도. 그래서 우리 강사들은 이렇게 소개를 한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행복한, 딱 고정을 짓는 거예요. 저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을 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왜냐고요? 매 순간 아침에 눈을 떠서 그때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최선의 마음으로 최고의 에너지를 씁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다 쓰고 그리고 저녁에 잡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잠을 정말 잘 자요. 그냥 쓰러져서 잡니다. 왜냐고요? 열심히 사니까요. 저는 희망의 주름을 갖기는 싫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시작하시면 여러분들 그때부터 인생에 있어서 입장과 관점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선글라스의 색깔이 빨간색이 되실지도 몰라요. 왜요?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도한다는 거고요. 무엇인가 시도한다는 것은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재밌으니까. 재밌으면 계속 하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분들 공부를 해라 해도 공부를 밤새서 안 하죠. 게임은요, 밤새워서 하죠. 왜 그럴까요? 게임이 재밌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재미있는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는 것을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옷도 좀 사셔야 되겠죠. 그때부터 화장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젊고 활기차 보이게. 그때부터 여러분들께서 무엇인가 계획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표가 달라지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거창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어르신께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마당에 있는 꽃 하나 심어보세요. 네. 앞마당에 있는 먼지 쓸어내세요. 우리의 세포는 움직여야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모든 세포가 숨이 붙어 있는 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세포가 점점 근육도 약해지고요. 뇌 세포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약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끝입니다. 종말입니다. 삶의 끝이 바로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무엇이든지 시작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관점과 입장에 달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 스스로 이루고 싶은 꿈을 들어올려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 스스로 이루고 싶은 꿈을 들어올려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남길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차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멈춰 서지요. 네, 우리 안에도 에너지가 열정이 없으면 우리가 멈춰 서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